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도윤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행위. 시작부터 혼란스럽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톡파원 25시 캐나다 톡파원 주도현입니다. 후덕해진 톡파원이 찾은 곳은 오타와입니다. 촬영일 기준 체감 온도가 마이너스 30도 이하로 떨어진 정말 추운 날이었습니다. 지난 퀘벡시티 촬영도 그렇고 촬영 때마다 춥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은 몸이 힘든 것보다 장비들이 추위를 못 버텨 힘이 듭니다. 첫 번째 촬영 장소는 캐나다 연방의회 팔리아멘트 힐입니다. 가운데 본관을 기준으로 양옆에 웨스트 블록과 이스트 블록이 있습니다. 새 건물의 중앙에는 광장이 있고 이 광장에는 100주년 기념 불꽃이 있습니다. 캐나다 독립 100주년을 맞아 임시로 설치되었는데 반응이 좋아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불꽃을 중심으로 물이 흐르는 분수대가 있고 분수대에는 캐나다의 주와 준주를 상징하는 청동 방패가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멋지지만 가까이 가면 가스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100주년 기념 불꽃을 지나 의회 본관 건물을 보러 갑니다. 의회 건물 보수 공사를 2020년에 시작해서 10년 동안 한다고 합니다. 공사로 인해 설치된 가벽과 크레인으로 조금 덜 예뻐 보여 아쉽습니다. 공사하지 않을 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본관 중앙에 있는 평화의 탑에는 캐나다 국기가 있습니다. 공휴일과 악천후를 제외하고는 매일 교체되는데 개양되었던 국기는 캐나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해볼까 하신 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지금 신청하면 100년 정도 뒤에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본관 촬영을 마치고 다음 촬영인 상원회의장 투어를 위해 이동합니다. 본관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도보로 약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상원회의장은 본래 본관에 있는데 공사로 인해 이곳으로 임시 이전했다고 합니다. 가이드 투어는 상하의원 모두 무료이지만 예약이 필수이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예약을 하고 가셔야 합니다. 이곳은 원래 오타와 중앙기차역으로 쓰였던 건물입니다. 회의장은 규정상 동영상 촬영이 안되고 사진 촬영만 가능했습니다. 과거 기차역이었던 건물답게 들어가자마자 기차역 대합실의 느낌이 물씬 납니다. 가이드 투어 대기실 벽의 3면에는 그림이 있는데 서쪽의 로키 산맥과 동쪽의 대서양을 상징하는 그림이 양옆에 있고 그 둘을 잇는 기차 그림이 중간에 있습니다. 캐나다 상원회의장은 영국 상원회의장과 동일한 붉은색을 사용하였습니다. 캐나다 상원의원 중에는 한국계 의원인 연하 마틴 연방 상원의원이 있는데 새해나 광복절 같은 특별한 날에 늘 한인사회에 인사를 전하시곤 합니다. 회의장 내부도 기차역으로 쓰인 건물의 느낌이 나고 특히 벽에 있는 구멍들은 증기기관차의 영향으로 인해 생긴 구멍이라고 합니다. 상원회의장 투어를 마치고 하원회의장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하원회의장이 있는 웨스트 블록입니다. 하원회의장 역시 공사로 인해 웨스트 블록의 임시회의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건물의 문으로 직접 들어갈 수는 없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 돌아 들어가야 합니다. 하원회의장도 영국 하원회의장과 동일한 녹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웨스트 블록은 미음자 건물인데 하원회의장을 이곳의 가운데, 즉 외부에 임시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장 내부의 벽들을 보면 건물의 외벽들에서 볼 수 있는 장식이나 특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회의장 투어를 마치고 나오면 기억의 방이 있습니다. 군 복무 중 사망한 모든 캐나다인들의 이름이 담긴 책을 보관하는 곳인데 매일 아침 11시에 직원이 페이지를 넘긴다고 합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책도 있어 감사한 마음으로 잠시 묵념을 하고 나옵니다. 네, 저와 함께 캐나다 의회를 둘러보셨는데 어떠셨나요?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오타와의 랜드마크 리도 운하입니다.
육중한 몸으로 꽝꽝 언 계단을 목숨 걸고 내려가 가까이 가보는 톡파원. 겨울에 운하가 얼면 약 7.8km 정도 되는 스케이트장이 되는데 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2주 이상 영하 20도에서 영하 10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기후 영향인지 기준 충족이 안 돼 열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 겨울에는 개장을 했었습니다. 리도 운하는 오타와에서 킹스턴까지 이어지는 202km의 긴 운하입니다. 이날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추웠습니다. 리도 운하 촬영을 마치고 바이워드 마켓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제가 아주 괜찮은 인증차 스팟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원래 알면서 되도 않는 발연기를 하는 톡파원. 바이워드 마켓 뒤쪽에서 팔리아멘트 힐로 가는 길에 있는 오타와 사인입니다. 사진 싸게로 간택받은 한국인 녀석들. 빠르게 사진을 찍고 이동합니다. (2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바이워드 마켓입니다. 리도 운하 건설 당시 책임자였던 존 바이 대령에 의해 1820년대에 조성된 시장입니다. 캐나다의 대전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는 노잼 도시 오타와에서 몇 안 되는 즐길거리 중 하나입니다. 시장의 메인 건물을 중심으로 주변에 다양한 상점들이 있습니다. 바이워드 마켓의 메인 건물로 들어가는 톡파원. 시장 내부에는 수공예품, 기념품, 먹거리 등을 즐길 수 있는 상점들이 있습니다. 농수산물 시장 같은 느낌보다는 잉사동 쌈짓길 같습니다. 밖으로 나와 이동하는 톡파원. 메인 건물 끝에 있는 빵집 르 몰랭드 프로빈스입니다. 이곳은 바이워드 마켓에서 좋은 빵집으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방문한 빵집으로 더 유명하기도 합니다. 빵 보고 벌써 행복해하며 입장하는 톡파원. 규모가 큰 빵집이라 정말 다양한 빵과 쿠키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쿠키로 유명한 캐나다 국기의 단풍 모양 쿠키입니다. 버터 쿠키에 아이싱만 있어서 그렇게 특별한 맛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옆에 있는 딸기 필링이 들어간 쿠키를 더 좋아합니다. 약 8년 만에 오바마 쿠키를 구매하는 톡파원. 처음 한번 먹어본 후로는 딸기 필링 쿠키만 먹어서 오바마 쿠키는 정말 오랜만입니다. 둘 다 엄청 특별한 맛이라기보다는 기념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쿠키 촬영 후 빵집에서 나와 바로 앞에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바이워드 마켓 메인 건물 바로 건너편에 있는 비버테일 가게에 왔습니다. 비버 꼬리 모양의 간식을 파는 곳입니다. 비버테일을 구매하는 톡파원. 처먹을 생각에 정말 신나 보입니다. 비버테일은 사실 캐나다 전역에 있는 체인점인데 굳이 오타와에서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비버테일은 아까 보셨던 리도 운하의 스케이트장 가니 마켓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 맛이 있지만 기본인 설탕과 계피 맛이 가장 맛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추러스 맛인데 식감은 쫄깃쫄깃합니다. 비버테일 촬영을 마치고 팀홀튼으로 넘어왔습니다. 날이 어두워진 관계로 외관은 다음날 아침에 찍기로 하고 내부 촬영을 먼저 합니다. 캐나다의 국민 커피 팀홀튼은 아이스하키 선수였던 팀홀튼 선수가 은퇴 후 창업한 팀홀튼 도넛 가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성비 좋은 커피와 도넛으로 유명하지만 저렴한 만큼 노숙자들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티몰튼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나 여기에서도 빠지지 않고 주문하는 톡파원. 한국 티몰튼에 있는 밴쿠버나 몬트리올 같이 캐나다 도시 이름의 메뉴는 캐나다에는 없습니다. 캐나다에서 대중적인 메뉴는 팀빗이나 도넛, 그리고 아이스캡, 프렌치 바닐라, 더블더블 등이 유명합니다. 도넛 중에는 허니크롤러가 가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티몰튼 촬영부는 방송에 나가진 않았지만 이 장면에서 MC 중 한 분이 후보하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1년이 훌쩍 지나버렸지만 아직도 칭찬인지 디스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푸바오에게 모욕적인 것은 확실합니다. 네, 제가 묵을 숙소가 이 근처인 것 같은데 또 멀리서 봐놓고 되지도 않는 가짜는 연기를 하는 톡파원. 오늘 묵을 숙소는 오타와 다운타운 근처에 있는 생로 호스텔입니다. 이곳은 1972년까지 감옥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을 개조하여 호스텔로 만든 곳입니다. 작은 로비에서 체크인을 하고 키를 받아야 건물 내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입장하는 문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본래 감옥이었던 건물답게 곳곳에 그 흔적들이 보입니다. 또한 복도가 아치형으로 되어 있어 작은 소리도 증폭되어 들리기 때문에 소음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밤을 지낼 객실입니다. 각 객실에는 감옥으로 쓰일 당시 투옥되었던 실제 죄수의 이름과 죄명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묵을 419호에 투옥되었던 줄리안 씨는 약 140년 전 정신질환으로 투옥되었다고 합니다. 문을 열면 싱글 침대보다도 작은 침대가 하나 겨우 들어갈 크기의 방이 있습니다. 객실 내부의 천장 또한 아치형이라 소음이 증폭됩니다. 문 쪽에 옷걸이와 콘센트가 있고 시설은 그게 끝입니다. 워낙 작은 객실 탓에 들어갈 때는 몸을 비틀어야 하고 내부에서는 벽에 기댄 상태로 반대쪽 벽에 손이 닿습니다. 거대한 톡파원에게는 방이 유독 작아 보입니다. 객실 안에서 보이는 풍경은 문이 다입니다. 짐을 대충 풀고 공용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카페테리아로 이용되는 지하 공간에는 아침에 조식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숙소 내에서 로비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소음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공용 공간 끝에서 키를 잴 수 있는데 수영자 사진처럼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키 183cm라고 구라치다 현장 검거 당하는 톡파원.